나이지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저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농문화 말고도 나이지리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나이지리아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왕국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페 왕국이라고 11세기에서 15세기에 기니 해안을 따라서 존재했던 왕국이에요. 여기는 요르바 사람분들이 만든 왕국이고요. 이들이 더 놀라웠던 건 800년경에서 1000년경 사이에 도시국가로 만들고 이제 이 도시국가에서 이 중심지를 해서 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몰려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페 왕을 이제 오두두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짧게 신화를 말씀드리면 신의 후손 중에 맏형으로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리 면류관을 쓴 아들 16명을 밑으로 보냈다고 해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유리 면류관이 나왔잖아요. 이페 왕국이 굉장히 금속 재련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유리구슬 생산지의 중심지였는데요. 니제르 강을 따라서 이런 수익성 있는 무역을 가장 많이 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굉장히 돈이 많았던 왕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이자 저희 박물관 내에서도 이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이페 청동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페 청동두상은 왕의 얼굴을 나타내는 두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오발루폰이라고 부르는 왕이 굉장히 예술을 많이 지원한 이페의 왕이에요. 이 왕 때 가장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왕실 미술이라고 많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소에 보는 아프리카 미술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리구슬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제 눈썹은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정형화된 얼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사실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이렇게 줄무늬처럼 얼굴에 문신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했었을 때 아마도 이거는 다른 출신의 왕족들과 구분할 수 있었던 문신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얼굴에. 네, 얼굴의 문신으로. 이게 이제 요르바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였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현실적인, 그러니까 진짜 실제 그 사람과 그 왕의 모습을 구현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동을 그때 그렇게 세밀하게 다루고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게 이페 왕국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우수성이나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 아프리카 박물관에 또 이제 그 이페 왕국을 세웠던 요르바 민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유물도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유물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요르바탈이라고 부르는 우리 초대 여왕을 나타내는 탈이에요. 그래서 초대 여왕을 기리거나 아니면 다른 각종 행사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양쪽에 이제 사람의 피규어 조각상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악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악어였어요? 네, 악어예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악어가 왕권과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밑에 탈을 보시면 밑에 방울이 달려 있어서 이제 춤을 출 때 이제 방울 소리가 같이 나요. 그리고 저희가 박물관 3층에 오리라는 휘장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면이 보통 저희 지금 여기 박물관 내에 보시면 가면이 굉장히 크신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르바탈은 이 가면들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요. 그러고 오리라는 휘장을 온몸에 이제 휘감는데 그게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춤을 출 때 굉장히 화려하고 동작이 커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내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의식을 많이 치렀다고 합니다.
제 일설에서는 아프리카 종교가 이제 삼각형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우두머리 신, 그리고 양 삼각형 옆에는 이제 위대한 신과 조상들을 뜻하는데, 그만큼 이들은 이제 조상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을 많이 존경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는 의식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와, 탈 안 무겁나요? 탈 쓰고 이제 막 의식 치르고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가끔 이제 이런 박물관 이제 도슨트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런 박물관에 이제 커다란 가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셨을까, 네. 목 디스크가 이렇게 얼마나 단련된 몸을 가지셨을까도 궁금해요. 아프리카 국가의 어떤 토속 신앙이나 그런 세레모니를 볼 때 이제 뭐 한국에 예전에 뭐 구슬하거나 뭐 이런 과거에 우리 문화에서 비춰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퍼포먼스 자체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식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볼 기회, 생각해 보거나 배워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렇게 교육사님의 도슨트나 설명을 들으면서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저는 공통점을 많이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막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처럼 조금 형식은 다르지만 그런 같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걸 알고 박물관에서 이제 유물들을 보시면 훨씬 더 좀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